세준 가볼게. 오케이. 너무 뒤에 앉은 거 아니야 세준아? 뭐라고? 다음부터 앞에 앉아. 세준아, 절대부등식이 뭐야? 산술기야. 어? 산술기야. 나도 들었지. 자, 재호야. 네. 절대부등식이 뭐야? 훨씬 심한 비슷하네. 건아, 절대부등식이 뭐야? 무조건 어, 옳은 무조건 옳은. 옳은 어, 부등식. 그렇지. 가능성이 있겠어. 자, 세준아, 우리가 항상 참인 방정식을 뭐라 그래요? 미안, 항상 참인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통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는 건 윤호야,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등식은 식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뭐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다현아? 그렇지, 방정식. 요렇게 우리가 등식은 식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식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이미 배웠어요. 1학기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는데,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2차 부등식 배우셨죠? 그치? 그럼 2차 부등식 같은 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쌤이 예시 들어서 보면 지수야, 이거 가끔 성립해, 항상 성립해? 그치, 이거 가끔 성립해,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성립하는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1과 3 사이일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지. 이렇게 부등식 또한 특정한 범위에 따라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이걸 우리가 원래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근데 그냥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퉁치는 거지.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배웠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그지? 그럼 얘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그럼 방금 전에 들었던 요 예시랑은 좀 다른 거지. 얘는 특정할 때만 성립하는 거고,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구나 정도의 느낌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규민이 일찍 왔네. 규민이가 뭐가 있나 보다. 여기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수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등장을 하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이 B라고 하는 녀석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이 B라고 하는 녀석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라고 하면 이게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 왜 항상 크거나 같은지에 대한 증명도 필요한 거야. 요 파트는. 알겠죠? 증명에 대한 훨씬 더 딥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내신 대비 때 들어가겠다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A라고 하는 녀석이 B라고 하는 녀석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대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증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두 식을 뺍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두 식을 빼요. 그럼 요 두 식을 뺀 녀석이 항상 0보다 뭐하면 크거나 같기만 해주다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증명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요 A-B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A-B라고 하는 요 식이 뭐면 좋을까요? 요 식이 마침 내가 정리해봤더니 무슨 식이면? 제곱 형태의 식이면 참 좋은 거야. 그러면 이유불문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절대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지금 요 시기에도 배우지만 내년에도 배워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같은 걸 배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이 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찾는 방식이 첫 번째. 지금 요 2학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요 녀석 같은 거 풀 때는 얘가 제곱식이다라는 패턴으로 풀지 않았잖아요. 그치? 즉 우리가 어떤 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판별식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얘를 판별식으로 쓴 이유가 뭐야? 이걸 무슨 축으로 바라보고? X축으로 바라보고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그래프 해석이 먼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제곱식으로 보겠다라는 건 식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저걸 제곱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지. 근데 너네가 판별식을 떠올린 건 그 전에 저 녀석의 그래프 상황이 먼저 떠올랐던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곱식으로 떠오르든가 아니면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프 관점으로 보시든가 이렇게 두 개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2학기에서는 그냥 제곱식 형태로 보는 게 거의 대다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저 절대부등식에 대한 형태로서 우리가 식을 세준아 몇 개 배워? 두 개 배워요. 첫 번째가 세준아 뭘 배우지? 산술기야. 그렇지. 그래서 요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산술기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볼 건데 일단 서진아, 이 산술기하라고 하는 건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 가끔 성립해야 돼, 서진아? 항상 성립해야 돼? 듣고 있는 거야? 항상. 그렇지. 왜냐면 절대부등식이니까. 서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자, 산술기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지금 이 산술기하는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식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등호가 이거 일단은 적어 놓을게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등호 성립 조건이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좀 편하게 들어봐봐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산술기하라고 하는 녀석의 식은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크거나 같아 2 루트 AB 라고 하는 요 내용을 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물론 더 딥하게 들어가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말뜻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은 요거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요 식을 내가 지금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해. 그럼 기본적인 전제는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이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살짝만 증명해 볼게요. 다시 얘가 얘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고 싶어거나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식을 뭐 한다고요? 그렇지, 뺀다고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두 식을 뺀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두 식을 우리가 살짝 빼보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증명만 해주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리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 식이 제곱식 형태로 좀 뭔가 구성이 되든가 아니면 저 녀석을 그래프 관점으로 보든가 해요. 근데 우리는 2학기 때 이걸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빨리 짱구를 굴려야 되는 거야.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제곱식의 느낌으로 볼까를. 근데 또 센스 있는 우리 규민이 같은 친구들은 본다고. 아니 왜 가재울 규민이? 이 친구들 김규민이어가지고.
자 봐봐. 요 A가 얘들아 무슨 수였어? 양수였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A라고 하는 녀석을 나는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으로도 거나 볼 수 있는 거 돼요? 어차피 상관없겠지? 자,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녀석도 나는 루트 B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딱 보면 얘는 약간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관점으로도 거나 볼 수 있네요? 우리가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건이가 요거 딱 봤을 때 이거 약간 무슨 냄새 나? 이거 그 곱셈 모션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돼? 얘기해봐. 루트 A 어. 루트 B의 제곱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루트 빼기 루트 B의 제곱 보여요? 그치? 요 녀석을 내가 딱 보니까 주어져 있던 요식은 내가 왼쪽으로 넘겨보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이 항상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왼쪽으로 넘겨봤더니 넘긴 식이 제곱식이 나왔어. 그러면 루트 A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떤 양수일 거예요? 루트 B라고 하는 것도 어떤 양수일 거야? 그 두 개를 뺐어. 걔는 세 개 중에 하나잖아. 양수거나 음수거나 0이거나. 그럼 뭐가 됐건 제곱을 했으니까 이 자식은 나는 항상 몇 이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0 이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네. 증명 끝.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다 됐고 납득이 됐으면 이 식을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 얘기 들어봐요. 만약에 요 자식이 양수면 제곱하면 0보다 컸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b가 더 커서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곱해봤자 0보다 컸겠지. 그러면 이 자식이 0이 될 때가 언제지를 생각을 해보면 루트 A랑 루트 B가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돼요. 루트 뺏깁시다. A랑 B랑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A랑 B랑 같을 때 0이 된다라는 건 여기 있던 녀석 요렇게 넘기면 왼쪽에 있는 좌변과 우변이 서로 뭐 할 때야? 같을 때인 거지. 그게 A랑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하겠다라는 거지. 즉 A랑 B랑 같지 않으면 얘는 양수 또는 음수가 될 거니까 그때는 무조건 좌변이 더 큰 거죠. 근데 A랑 B랑 같을 때만 0이 된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겠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저기 있는 두 개의 양수 A랑 B가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가급적 증명까지. 미리 얘기하자면 요 식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도 문제는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건 조금 또 다른 게 느낌이라서. 자, 쌤이랑 기본 문제 4번 하나들 좀 봅시다. 혹시 인원이 많으니까 좀 덥네. 120쪽 기본 문제 4번 보시면 돼요. 자, 거기 4번을 좀 보시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래요. 뭐 그렇구나. 자, 그러면서 바로 4x 더하기 자 y분의 1 자, 그 다음에 x분의 1 더하기 16y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배운 저 자식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배운 건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 녀석의 거나 무슨 값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래. 자, 그러면 살짝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를 풀다 보면 야, 최대 구해봐 또는 최소 구해봐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로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뭐예요?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 말고 얘들아, 예를 들어 A랑 B가 자연수인데 곱했더니 5야. 가능한 것 중에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구해봐. 저런 개특수한 거 빼고, 그러니까 저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라는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2차 함수 형태의 문제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사실상 없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그죠? 자, 그런데 2학기로 들어오면서 이 최대 최소와 연관된 녀석 중에 2학기 중간고사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거리예요. 곧 배울 거야. 도형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좀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2학기 기말 때 여러분들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지금 요 형태. 산술기하를 묻고 있는 건가? 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문제에서 물었어. 그러면 이거 이차함수인가? 라는 생각이 원래 지배적이었어. 1학기 중간고사까 1학기 때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로 들어오면 뭔가 원위의 점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겠다만 산술기한가? 요런 생각도 이제 열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볼게요. 일단 얘랑 얘를 자 일단 좀 곱해볼게요. 그러면 곱하면 요렇게 곱하면 세준 얼마야? 요렇게 곱하면 그래서 일단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면 더하기 64xy가 나와. 얘랑 얘랑 곱하면 xy분의 1이 나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차피 이 식은 지금 이제 이 식과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건데 요거 무조건 양수겠네요, 재호야. 그죠? 왜냐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니까. 그럼 내가 요 자식을 잠시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자식도 무조건 양수겠어요. 그럼 나는 요 자식을 잠시만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나는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 얘네들을 곱하는 순간 문자가 뭐 돼요? 사라져요. 즉 산술기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저 식의 형태가 혹시라도 역수꼴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 이해돼요? 저 식의 형태가 역수꼴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얘네들이 곱해지면서 문자가 나가리 되거든. 그러면 주어져 있던 요 밑줄 친 요 식은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2개 곱하면 얼마야? 64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선행돼야 되는 거긴 한데 마침 더해져 있는 두 개의 문자가 역수 느낌이면 곱했을 때 문자가 약분되면서 숫자만 뜰 거니까. 느낌 이해돼요? 그런 결로 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16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 봐봐. 상고 여기까지 했어. 근데 봐. 내가 최소값 36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빨간색으로 밑줄 친 값이 16보다 커야 돼? 딱 16이어야 돼요? 딱 16이어야 돼요. 등호여야 돼요. 그러면 딱 16이려면 얘네 둘의 값어치가 뭐 해야 돼요? 거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같은 걸 더해서 몇이 된 거야? 16이 된 거야. 각각이 얼마면 돼? 8. 그래서 xy는 8분의 1이구나. 이렇게까지. 그래서 36일 때 되는데 최소값인데 그랬을 때 x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딱 8분의 1이 돼줘야만 성립을 해. 요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까지 혹시 괜찮아요? 네, 요게 산술기하 관련된 기본 문제. 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살짝만 정리해 주시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24, 26, 24, 26 두 개만 좀 풀어봐 주세요. 자, 봅시다. 아마 지금 조금 잘 안 되실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오랜만에 하거나 처음 하는 거면 내가 지금 배운 이 개념은 오케이 이해를 했는데 얘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야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연습하실 때 한 3, 4분 고민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요 파트는 빨리 답지 보세요. 자, 그냥 이렇게 푸는 결이구나. 그래서 빨리 경험치를 먼저 쌓아놓는 게 중요해. 알겠죠? 자, 저랑 24번을 좀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는 24번 문제는
기본 문제 4번과 완벽하게 풀이의 과정이 일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번 문제를 통분해서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에 있는 기본 문제 4번을 풀 때요. 거기 보시면 4x 더하기 안 적어도 돼요. y분의 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 더하기 16y가 있었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뭘 봤었냐면 얘랑 얘를 먼저 전개해서 곱했었죠. 그럼 네 개 봐봐. 얘랑 얘의 문자가 약간 서로 역수 느낌인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얘랑 얘랑도 약간 문자가 서로 역수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 전개를 하게 되면 몇 개는 숫자로 바뀔 거야. 그냥 문자가 서로 역수 관계니까. 그런데 얘랑 얘가 만나고 얘랑 얘가 만나는 건 문자가 안 사라지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서로 역수 관계였죠. 괜찮아요? 그러면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요게 x죠. 요게 x분의 1이죠. 서로 문자가 역수 느낌이네. 여기가 y고 여기가 y분의 1이지. 서로 문자가 역수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과 문제에 제시되어 있던 얘를 곱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 똑같은 거지. 이해돼요? 곱한 상태로 너네한테 제시하냐 아니면 이걸 따로따로 주냐야.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물론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제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x랑 y를 곱했는데 양수래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텐데 더해서 3이 된다라는 건 둘 다 양수인 거 체크했으니까 문제 없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전개할게. 그럼 전개하시면 1이니까 2라는 고정된 숫자 뜨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 어디 갔어? 요렇게 만나면 x분의 y 하나 뜨고요. 요렇게 두 개 만나면 y분의 x가 뜨겠지. 느껴야 돼. 아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식의 구조구나 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얘 양수고 얘 양수니까 나는 앞에 걸 A 뒤에 걸 B라는 관점으로 보면 얘네들은 크거나 같네 2보다. 계산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4인 거지. 그렇지. 요 녀석의 최소가 4인 거야 지금. 답이 4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의 최소가 4예요. 그럼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의 개념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얼마니까? 3이니까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지성아. 역수 느낌의 식이 제시되어 있으면 그 두 개를 곱해준다가 산술기하 푸는 거의 기본 툴이에요. 이해됐지? 물론 여기서 얘네가 최소가 2가 되려면 둘이 같을 때야. 같은 걸 더해서 2가 돼야 돼. 각각이 얼마면 돼? 1이면 돼. 그러면 얘가 1이면 되는 거니까 x랑 y랑 뭐 했으면 되는 거야? 같았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준비 잘하자. 그래서 최소가 되려면 x랑 y랑 같으면 된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6번을 좀 보면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대요. A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큰데 나한테 8A 더하기 A-1분의 2 요 녀석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아서 두 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최소값, 최대값, 뭐든 지금 구하려고 하는 형태를 보면 결국 문자가 약분이 돼야 돼. 문자가 약분이 되면서 숫자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 자식은 양수야. 100%. 요 자식도 100% 양수야.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이 녀석을 A라 보고 이 녀석을 B라 본 다음에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하면 문자가 안 사라지는 거지 지금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두 번째 유형이에요. 식 조작을 해주셔야 돼.
식 조작을 해야 돼. 근데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지. 내 목표는 역수 느낌이 나게끔 식 조작을 해야지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성을 갖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걸로 식 정리를 하면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 우리 윤호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분모를 조작하는 게 좀 쉬울까? 바깥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조작하는 게 좀 쉬울까? 1번, 2번. 틀려도 해보고 어때? 어? 그렇지, 2번.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를 한번 조작을 해볼 건데 봐봐요. 왜냐면 이거 분모 이거 조작하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찢을 거야? 이해돼요? 그럼 봐. 앞에 8이 있어.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있는 A-1이 약분이 되려면 사실상 얘가 A-1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원래 8A였는데 내가 조작을 해줘. 이렇게 만들자.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A-1분의 2 요렇게 바꿔주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역수니까 곱했을 때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근데 내 맘대로 빼기 8을 한 거지. 다시 더하기 뭐 하면 돼? 8 요렇게 식 조작. 막상 또 들어보면 별게 아니긴 한데 처음 배울 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의 식 조작이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는지도 어느 정도 또 납득이 되는 게 A 빼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이제 확실히 뭐보다 커요? 0보다 큰 거지. 문제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밑줄 친 요 자식은요 항상 크거나 같겠어요. 이 루트 2개 곱하시면 16. 그래서 이 녀석은 8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전체적인 최소값은 얼마? 16. 걔네도 다 8로 쓰면 안 돼요. 요 식이 얘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나의 목적은 뭐였냐면 얘네가 어떻게 해서든 역수 느낌이 나게끔 식 조작을 해야지를 목적으로 식 정리를 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건이가 맞추면 쉴 건데 최소가 16인 건 건이 이해했어? 혹시 최소가 16일 때 A는 얼마예요, 건아? 최소가 16일 때 A. 서진이가 맞추면 커피 쏠게요. 서진 얼마야? 자, 상구 얼마 같아? 그럴 수 있지. 현중 얼마 같아? 봐봐 얘들아. 아, 지금 당연히 어려워요. 내가 8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등호일 때를 얘기한 거지. 잘 따라와야 돼. 왜냐면 내신에서는 이것까지 물어봐요. 무조건 물어봐요. 그럼 등호일 때라는 건 나는 이거를 A로 본 거지. 지금 설명한 여기 A, B에서 얘를 A로 본 거고 얘를 B로 가서 2루트 A, B를 쓴 거라는 건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얘를 8이라고 하는 녀석을 최소값으로 얘기하려면 등호일 때를 얘기한 거니까 얘네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얘네들이 같을 때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 별로. 같은 걸 더해서 몇이 되면 돼요? 8. 요렇게 생각을 해. 그럼 같은 걸 더해서 8이면 되니까 각각이 얼마면 돼? 4. 암산 돼요. 알겠죠? 그럼 얘가 4이기 위해서 요만큼이 얼마면 돼? 2분의 1. A는 얼마예요? 2분의 3.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건 이해돼요? 오케이. 1교시 여기까지. 좀 쉬자. 쉬자.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일단 우리 27번서부터 좀 볼게요. 27번을 좀 보시면 두실수 x와 y에 대해서 요 녀석의 값의 최소값과 그리고 최소가 될 때 x, y를 좀 구하래요. 허나 우리는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걸 물으면 일반적으로 3개 정도의 형태를 떠올려야 된다 했죠. 1학기 때 가장 많이 만났던 최대 최소 유형이 뭐라고?
2차 함수. 그리고 두 번째는 땡리 더땡 거리 괜찮아요? 그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 이제 그 오늘 한 시간 내내 배워? 산술. 산술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직 경험치가 많진 않지만 분모에 요런 게 좀 있고 분모가 아닌 분자 라인 쪽에 요런 형태가 좀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식정리의 목적성이 역수 느낌이 좀 나게끔 하자가 첫 번째였겠죠? 그지? 배우신 대로 간다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식정리를 할 때 당연한 거지만 얘들아 뭐 그게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을 역수의 목적을 갖고 식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일단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맞춰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분의 4 요렇게 맞춰주면 앞에 있는 요 자식은 털어지죠. 물론 양수라는 조건이 좀 필요한데 왜 자꾸 꺼지는 거예요?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x, y가 실수였기 때문에 제곱하고 1을 더하면 어차피 요만큼은 상부야 양수였겠다.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뒤쪽에 남는 녀석이 살짝 좀 더 있거든. 그래서 걔를 좀 보면 더하기 x의 제곱이 좀 남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가 남았는데 봐 x제곱해서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털었는데 여기 있던 1은 내가 필요해서 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돼? 네, 빼줘야 돼. 그러면 혹시 보이세요? 2차 함수와 산술기하가 짬뽕된 거? 그지?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요렇게 두 개의 항은 산술기하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뒤쪽에 있던 요 자식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야겠구나. 요렇게가 짬뽕 됐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작년 명제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처리합시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해주시면 요 자식은 얼마냐? 4인가요? 요렇게 우리가 바뀔 거고 앞에 거 두 개는 자 그 다음 뒤에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2차 함수 느낌이니까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에 빼기 2 정도 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지. 얘가 최소일 때 동시에 얘도 최소여야 전체적으로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뒤쪽에 있는 녀석의 최소값은 일단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현재 x는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로 앞으로 다시 오면 현재 요 자식의 최소값은 4예요. 근데 다시 4라고 얘기하려면 등호일 때를 얘기한 거니까 등호일 때면 요렇게 두 녀석이 같아야 돼요. 동의하죠? 같은 걸 더해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각각이 얼마면 돼? 2면 돼. 그런데 뒤에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x가 현재 1이었어서 1, 1 만나면 2는 만들어졌네. 그걸 계속 유지해 주려면 y가 얼마여야 돼? 옳지. 그래서 x가 1이고 y는 0이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최소값은 2였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30분 볼게요. 오늘 이해돼? 잘 따라오네. 규민이 은우랑 좀 친한가? 우리 은우 좀 잘 챙겨줘요. 자, 좀 보시면 30번 문제에서 아마 좀 읽어보셨겠다만 여기 있는 BC 위를 점 P가 움직인대요. 그러다가 밑으로 수선해발, 저쪽으로 수선해발 이렇게 좀 내렸대.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을 좀 구해봐. 여기다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 PM이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니까 제가 잠시 A라고 좀 하고요. 요거 잠깐만 B라고 좀 할게요. 내 맘이야.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식은 PM, A라고 하는 녀석분의 AB, 2, PN, B라고 하는 녀석분의 AC, 3. 현재 나는 요 자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나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정도는 잡혀 있어야겠다는 생각 정도가 좀 드네요. 괜찮으시지? 그지? 자, 그럼 요것도 얘들아 봐봐. 현재 이 문제에서 메인으로 나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선에 발을 내린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수직을 내렸어. 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수직이었을 때. 첫 번째는 요렇게 수직으로 내려 있는 저 녀석을 첫 번째는 높이로 해석을 해야 되나? 요게 첫 번째야. 뭔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건 써먹으려고 낸 거일 텐데, 그럼 그 수선의 발을 내렸던 그 수직 길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혹여라도 높이 역할을 해서 내가 넓이로 살짝 확장시켜서 풀어야 되는 도형 문제인가?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요게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시면, 잘 들어? 이렇게 있는데 수직이래.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수직이래. 뭐 떠올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걸 더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특히 집중반은 그 대수도 할 거기 때문에 좀 떠올려야 되는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수직 두 개가 보이면 중3 때 하셨을 텐데, 요 자식을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구나. 요런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 내렸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뭐도 존재하는 거야? 그게 이 풀이의 결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수직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그걸 높이로 바라보고 넓이로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그 녀석을 뭔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 관점으로 바라봐서 이 자식을 원 쪽으로 내가 해석을 할 건지, 요 정도 두 가지 생각이 나름 좀 합리적입니다. 괜찮아요? 물론 이 문제는 요걸로 볼 건데 쌤이 한번 봐봐요. 아, 건이가 이거 얘기해 주면 너무 좋겠다. 건이 혹시 사인 30 얼마인 줄 알아요? 2분의 1. 요 정도 혹시 윤호 괜찮을까? 사인이 뭔데 윤호? 오케이, 다른 걸로 갈게요. 봐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 각으로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중3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삼각형의 면적 구할 수 있는 거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30도여서 좀 센스 있는 우리 규민이 같은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살짝 좀 내려주시면서 삼각비를 떠올릴 수도 있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30도면 우리 많이 몇 대 몇 비율이 있죠? 여기부터요? 몇 대 몇 그런 비율이 좀 있잖아요. 1대 2대 루트 3. 괜찮으시죠? 네, 그 정도 알 거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의 요 높이가 몇이라는 걸 알아요? 요 정도로 우리가 뽑아내주실 수 있지. 물론 선생님 전 2분의 1 두변 사인 끼인각 알아요 하면 그걸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삼각형 ABC의 뭘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면 그냥 바로 갈게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얼만겨? 3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아니지 멍청한. 2분의 3이지. 주민이 잘하자. 네. 괜찮으시죠? 그지?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살짝 좀 연결을 하면 혹시 나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한가요? 네. 뭐예요? 얘네 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니까? 높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전체 넓이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살짝 묶어주시고, 밑변 곱하기 높이여서 2a, 밑변 곱하기 높이여서 3b, 요렇게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지. 모의고사 30분 문제였어요?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약분이 되시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이거 좀 지울게요. 어떤 관계식 하나가 아는 거냐면 2a 더하기 3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3. 요거 하나 알게 된 거지. 생각하세요. 요게 알았는데 이거 구하래.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살짝 한 1, 2초 고민해봐.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를. 자, 오늘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셨다면, 그리고 오늘 수업을 괜찮게 소화하셨다면, 저는 이게 기본 문제 4번과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한 건데, 얘랑 무슨 느낌의 관계예요? 역수 느낌의 관계예요. 얘랑 역수 느낌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나 떠올리셨다면 그 방식은 얘랑 얘를 뭐 하겠다? 곱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무리는 각자 합시다. 풀이가 일관돼야 돼. 얘들아 수학 잘하려면. 이미 1을 받으신 친구들이야 뭐 그렇게 하시면 계속 1 나오겠지. 뭐 나름 괜찮으신 방법일 거니까. 근데 내가 결국 1을 못 찍었고 1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싸움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제시했던 방법은, 그러니까 배운 것 중에 뭘 꺼내야 되지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 풀이를 좀 일관되게 풀 수 있게. 알겠지? 정리되셨으면 마지막 내용을 하나 이제 더 배웁시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근데 시험 문제의 출제 비중은 나중에 어차피 내신 시험의 출제 비중은 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산술기하가. 그리고 교과서에는 산술기하라고 하는 건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산술기하라고 하는 건 명시되어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 없어요. 저 이름이. 근데 저 부등식은 있어요. 그걸 코시-슈바르츠라고 안 배울 뿐이지. 교과서에. 이해됐어? 근데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저 식은 배우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많이 식 기억나요? 어? AX 옳지. 아 역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괜찮아. 그다음 뭐라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크거나 같다. AX BY 전체의 제곱.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식은 저거예요. 기억해야 될 식은 그러면 요것 또한 절대부등식인 거야.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증명해 봅시다. 거나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두 식을 뺍니다.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근데 전개 좀 하면서 뺍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자,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자, 요거 제곱해서 절로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따라오실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그냥 문자 순서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AB XY 요렇게가 넘겨서 뺀 식이었겠지?
그죠? 그랬을 때 종혁아, 나는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면 되는데 종혁이 맞죠? 아 이름 뭐지? 석준이 동생 이름 뭐지? 재준이요. 아 거의 똑같았네. 재준아 그럼 봐봐. 그럼 재준아,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좀 우리가 증명하고 싶으면 요 식이 가급적 어떤 식이라는 걸 찾아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프로 바라보시든가 아니면 이 식이 뭐면 돼요? 제곱식이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볼게요. 물론 제곱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a제곱 x제곱 요렇게 나가리, 자 그 다음 b제곱 y제곱 요렇게 나가리. 살짝 집중. ay의 제곱 b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xy. 냄새가 좀 나네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이 식을 넘겨봤더니 요 자식의 식이 현재 ay 마이너스 bx 맞냐? 그렇지. 의 제곱 요렇게로 바뀌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우리 도현이 이해돼? 옳지. 자 그러면 볼게요. 기본적인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전제는 A, B, X, Y 문자 4개가 등장하는데 산술기하는 양수였죠? 자 코시는 그냥 얘가 실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에 그닥 제한 조건이 없다는 소리예요. 전제에. 얘들아 봐봐요. 어차피 실수끼리 곱셈, 실수끼리 곱셈 빼면 양수, 음수, 0 셋 중에 하나겠지 뭐. 허수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넘겨봤더니 제곱이 되면서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다시 일로 돌아오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애지가 나면 왼쪽이 더 크겠네요. 네. 그치? 왜냐면 이 자식이 양수면 이쪽이 더 크고 음수여도 이쪽이 더 큰 거잖아. 제곱할 거니까. 그럼 얘네가 언제 같은지에 대한 등호 성립을 좀 보면 옳지. AY 멍청아. 자, 그 다음에 누구? BX. 얘네들이 서로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요렇게 좀 기억할게요. A분의 X, B분의 Y. 요렇게 좀 기억할게요. 그게 더 편해서 그래야 알겠죠? 자,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A분의 X라고 하는 녀석과 B분의 Y라고 하는 녀석이 같으면 되는데 이게 살짝 안 와닿을 건데 볼게요. A분의 X와 B분의 Y의 비율이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 A, 2, 6이면 3, 뭐예요? 요런 느낌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했어? 그래서 요 녀석이 같을 때 성립하는데 조금만 더 요 녀석의 값이 어떤 K라는 비율로 일정할 때 좀 번거롭겠지만 요렇게까지 좀 기억을 할게요. 알겠죠? 요렇게까지 될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셨다면, 증명을 통해 납득이 되셨다면 일단 이 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고 잘 적용하는 게 최우선이야. 알겠죠? 저랑 문제를 좀 하나 볼 건데 31번을 좀 볼게요. 저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잠깐만. 이걸로 가봐야겠다. 예시 문제를 쓰면 하나만 좀 적을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요 녀석의 값이 52래요. 예시 문제예요.
그랬을 때 2x 더하기 3y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xy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요 식에다가 천천히 좀 적용을 해볼 건데 그냥 한 번만 더 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아이고 자리 바뀌었네. 오늘 헷갈리겠네. 다시 한 번 더 쓸게. 미안해. 자, 요 녀석이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세준이 맞아? 어이, 세준이 맞아? 맞습니다. 그렇지, 대답해야 되겠지. 자, 그럼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건 5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녀석이 52인 거야. 괜찮아요? 네. 그런데 2x 더하기 3y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2x 더하기 3y는 여기 중에 여기 들어가야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2x 더하기 3y 요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겠지. 요런 느낌으로. 자, 그럼 이렇게 적어준과 동시에 a가 얼만겨? 2, b가 얼만겨? 3.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면 앞쪽에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추가시킨 다음에 곱했을 때 나는 이미 이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중이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뭐 할 거예요? 같겠지. 이런 느낌. 자, 그러면 2x 더하기 3y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은 살짝 암산 좀 합시다. 4 곱하기 13, 13이죠? 그럼 얘는 4의, 아이고, 똥사구나. 2의 제곱 곱하기 13의 뭐예요?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겠죠. 따라오시죠? 어? 집중하자. 바꿨었죠? 그지. 이거 하고 그지. 오케이.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질문 좋아요. 질문 좋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이 얼마인 거예요? 그렇지, 26. 요렇게 우리가 답을 내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야. 어렵다. 건이 따라오고 있어. 아이고야. 다시. 이해됐어요? 다시 얘들아, 봐봐. 산술계학과제가 재밌었네, 그죠? 근데 이거 원래 좀 어려워요. 자, 요 식이 그 코신 건 납득했죠? 자, 다시 문제 볼게요. 문제.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건 52구나 라고 내가 바로 숫자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라고 하는 건 2x 더하기 3y 꼴일 거니까 이 밑에다 내린 거야. 그랬더니 a가 2고 b가 3인 걸 알아서 여기에다가 2의 제곱 3의 제곱을 적어준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이 만들어졌고 얘 그냥 이쪽에다 쓴 거예요. 13이고 13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3의 제곱이라 셈이 적은 거고 이거 그냥 제곱 뺏겨주면 되죠. 그지? 그럼 따라서 2x 더하기 3y가 26인 것까지 찾았는데 그럼 이건 얘들아 등호일 때를 얘기한 거지.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a분의 x와 b분의 y가 뭐 했어야 돼요? 같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딸려오는 게 2분의 누구랑? a분의 x와 b분의 y 2분의 누구랑? 2분의 x랑 3분의 y가 뭐 했어야 돼? 같았었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들아 봐봐요. 요 여러분들 양변 6배 하면 3x는 2y가 나오니까 위에 거랑 개수가 아다리가 잘 안 맞죠? 물론 연립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그잖아요. 연립 1차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는 뭐까지 적어놓으라 했어? 는 k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면 x는 몇 k? 2k, y는 몇 k? 3k, 2k는 몇 k? 4k, 3k는 몇 k? 9k, 그럼 몇 k? 13k가 26, 암산되죠? k 얼마? 2. 요렇게 찾는 게 너네가 실수를 덜 한다고요. 이해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얘네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x가 얼마였고? 4였고 y는 얼마였구나? 6이었구나.
요렇게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게 2학기 기말에 무조건 나와요. 물론 안 나올 산술기하는 무조건인데 코시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마 지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면 기말 들어갔을 때 이 느낌일 거야. 이건 처음 만나면 지금 딱 여러분들이 느끼는 딱 그 정도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만나면 그 어려움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름 때 연습을 좀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알겠죠? 자, 꼼꼼하게 정리 좀 하시고 31번 해봐. 자, 몰입반 친구들은 더 내신 본교재 책으로 프린트는 지금 오늘 했던 것까지만 좀 참고하시고 몰입반 교재의 절대부등식 파트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기한쌤이 하실 거야. 풀이 이어서. 집중반은 절대부등식 요 남은 문제들 있죠? 내일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저랑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빨리 털고 도방 들어갑니다. 전화. 내일 기한쌤이 산술기하식 70%씩 얘기해봐야 돼. 대답 정도 해줘야 돼. 아직 안 배웠어요? 이러면 안 돼. 그치? 자, 가보실까요? 자, 보시면 코시의 식을 보면 좌변은 뭔가 제곱식이고 우변은 뭔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2x 더하기 루트 5i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녀석이 들어갈 위치가 요쪽이 제일 타당하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넣어주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5니까 그러면 요 앞쪽에다가는 2의 제곱과 루트 5의 제곱인 5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정도의 느낌인 거지. 실수니까.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 얘들아 꼭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이 모양만 되는 거 아니에요.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어도 돼. 제곱제곱의 합골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렇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문제 만나보면 돼. 나중에 만나봐. 그러니까 제곱식 형태 두 개면 된다는 거니까 얘가 이런 형태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나는 2x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3i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x, 이걸 y로 보면 알겠지?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게 25래요. 요쪽 25고요. 요거 9네요. 자, 그럼 우리는
2x 더하기 루트 5y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이 크거나 작거나 같다 9 곱하기 25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어차피 제곱 뺏겨주면 되죠?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0 답은 얼마? 15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물론 얘들아 봐봐 이거면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이거예요? 이것도 있는 거 알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최대값을 물어보긴 했지만 최소값 물어보는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로 내려올 때 원래 양쪽으로 부등호가 있는 거야. 제발 이해하고 있죠? 요렇게까지가 절대 부등식. 그래서 저랑 수업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요런 식으로 좀 수업하고 설명을 좀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빨리 오늘 했던 것들 정리들 합시다. 오늘은 더 안 풀게요. 남은 문제들은 숙제. 한 3분 있다 마무리할 테니까 오늘 했던 것들 정리들.